지난 21일 밤 10시 42분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을 실은 신형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하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 조치를 지시하자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어제 낮 3시부터 정지시켰고, 이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이에 북한은 하루도 채 안 돼 오늘 오전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그 책임을 남측에 돌렸습니다. 북측은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에 국방부는 엄중 경고로 맞받아쳤습니다.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 도출됐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9.19 군사합의. 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또 이 합의의 파기로 인해 우려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인근 일대의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는 게 저희에게 자문해준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두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특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국 안보에 딱히 실효성이 없다거나 또는 북한이 위반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합의가 유야무야 됐던 것과 대놓고 파기가 된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이 파기를 선언한 것은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무효하고 이전에 했던 것들을 과시적 형태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마치 명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도 채 안 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향후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발 충돌, 오인에 의한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 군사 충돌로 확대될 수 있고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무인기를 근접시킨다든가 위협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JS 내에 무장한 인원을 투입한다든가 무장 병력을 진입시키는 부분도 가능해 보이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지상 해상에서 군사 연습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또 서해안에서의 포기 사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한국이 취하는 행동에 대비해서 강대강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제2조 내용, 즉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남과 북이 서로 이행한다는 것을 약속한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는 총 6조 22개 항으로 만들어졌는데 남북 양측의 군사력 규모를 직접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 기동, 배치, 작전 등 운용적인 면을 통제함으로써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합의입니다. 말하자면 서로 대치 중인 남북한 군대를 서로 더 멀리 떨어뜨려서 배치하고 지상, 해상, 공중의 특정 구역에서 서로 여러 종류의 군사 활동을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사 분계선의 남북으로 각각 5km 이내를 지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이 지역에서 모든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 분계선에서 서부 20km, 동부 40km 내에서 비행이 금지되고, 회전익 항공기는 10km 이내, 무인기는 10에서 15km, 그리고 기구는 25km 내에서 비행을 금지하고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도 금지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서해와 동해의 북방 한계선 NLL을 중심으로 한 해상 완충 구역에서는 해양 기동 훈련과 포사격이 금지되고 해안포와 함포에 포신, 포구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양측 모두 현재의 군사력은 그대로 두더라도 훈련 등을 금지시켜서 군비를 통제한 겁니다. 물론 한계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군사합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줄이고 또 더불어서 최소한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첫 단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형태의 군사합의는 1조 3항처럼 서로 간에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더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소 간에도 수도 없이 있는 합의를 보면은 오히려 서로 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더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많아요. 네, 우리가 재래식 분야에서 좀 양보를 해주면은 북한이 막 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핵화로 가지 않겠냐. 그 자체가 그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을 제대로 다 다루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남북 사이에 연속적인 대화나 접촉 그리고 상호 검증과 확인 장치가 없이 남북한 군대를 격리시키는 군사 제한 조치의 이행을 그저 일방의 의지에만 맡겨놨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신뢰 구축을 위해 서로 대화와 접촉을 늘리고 또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 북한의 합의 파기로 당분간은 실현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단은 밑에 이제 공기가 있는 곳을 비행하는데 그 2, 3단은 이제 고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그 시뮬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공 챔버를 갖춘 연소 시험장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러시아가 워낙 그 경험과 기술이 많기 때문에 도와줬을 것이다.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당장 이번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각종 핵미사일 시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 달성을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당분간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